네, 새 정부 내각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출범 전망과 검찰개혁 입법안 공포 이후 또다시 충돌하고 있는 여야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들어온 뉴스부터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그 대통령을 보좌할 그 당선인 그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이 나왔어요. 모두 19명의 인선이 있었어요. 네. 지난 먼저 지난 1일 수석 비서관에 이어서 오늘 비서관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던가요? 예, 수석 비서관들은 이제 뭐 상징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더 중요한 면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11명, 19명인데 예. 이 중에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약진했다. 우선 첫째 그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진우, 이시원, 윤재순. 신문 좀 자세히 보신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예. 특히 주진우 비서관은 동부지검 재직 시에 환경부 김은경 장관 수사했던 주임 검사이기도 합니다. 산하기관 단체들 나가달라 뭐 그것 가지고 수사해서 결국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죄 판결 받았죠. 구속도 됐었고 대표적인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명 중에 9명이 관료 출신입니다. 비서관들은 그 직무와 기능 그리고 역할상 관료 사회와 접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과 수석을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뭐 어느 정부에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경향 확실히 확인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눈길 뜨는 건 정책조정기획관을 신설한 점입니다. 예. DJ의 마지막 비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야당 출신이죠. 장성민 전 의원을 이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예. 앞으로 역할이 조금 뭐 대선 전에도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청와대 슬림화를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었는데 이런 추세로 보자면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도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 모두 19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전체 비서관이 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좀 일부기 때문에 뭐 8일까지 뭐 마무리한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총평을 하기엔 좀 이르긴 한데 그 오늘 인선만 놓고 보자면 관료 반 사단 반.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전문성 위주의 행정 관료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한 것이 이제 눈에 띄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굉장히 중용한 이제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서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할 때부터 좀 지근거리에서 본인을 좀 보필했던 그런 사람들의 좀 보필을 받는 것이 좀 편하다 이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지금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선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좀 중용하겠다라고 하는 지난번 내각 인선 방침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역시 관료 집단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료와 측근 인사들을 반반 섞은 인사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죠. 이해 충돌 논란을 비롯한 의혹들이 쟁점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가 내후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비해서 뭐 제대로 된 한방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과거와 달리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가 또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제 사견 전에 예. 청문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직접 본인이 답했던 걸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예. 거액 고문료 관련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말은 평소 그 사람의 사고 체계의 반영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답변을 들으신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송구하다는 표현을 하긴 했으나 예.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글쎄요, 그 정도 화려한 캐리어와 경제에 대한 해박함과 이런 거면은 얼마를 뭐 고문료나 이런 걸 해야 하는지는 그 세계에서는 뭐 룰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무총리라는 것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을 총할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면 상징성도 큰데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모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엄격해졌고 까다로워졌고 우리는 송구하지 않아도 좋을 후보를 고위공직자나 그런 후보를 이제는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국민들께서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냥 예. 한덕수 후보자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인준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표결을 통해서 이제 과반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덕수를 줄 테니 예. 한동훈을 달라 이겁니다. 핵심은 일단 그건 거고요. 예. 인사청문회가 왜 저렇게 그 스모킹건도 없이 지나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 본인들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현장에 가서 과연 론스타 관련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논란인데 론스타 외환은행 뭐 특혜 인수 관련 이 의혹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또 이분이 김현장에서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면 진보 정권 시기에 주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김현장 쪽에서도 이분을 기본적으로 진보 정권 인사로 분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모셔간 거거든요. 그 시기에. 예.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분의 구체적인 활동상에 대해서 좀 더 캐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주변 인사들이 그 포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인사검증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는 하지만 실제로 낙마시킬 의지는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정권 초반에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경우에 정치적인 후폭풍도 약간 걱정이 좀 되겠죠. 뭐 새 정부 발목 잡기 한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결합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준안을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지금 거북해하는 대상은 역시 이 한동훈 후보자다. 예. 검수완박의 그 연장선에서 검수완박 입법까지 했는데 그 입법 조치들을 실효적으로 좀 약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자를 내놔라. 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정의용 후보자는 왜 지금 계속 거론을 하느냐. 예. 정의용 후보자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초기부터 계속 논란이 가장 많이 됐던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좀 무관하게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 1호 타깃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이른바 지금 제기된 의혹은 이제 아빠 찬스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이 됐죠?
경북대 의학전문대에서 딱 4년간 학사 편입으로 학생들을 선발했거든요. 예. 쭉 있어 왔던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부원장과 원장을 하는 동안 그 4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예. 둘이 합격을 했죠.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서만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진 않았었어요. 그 4번 뽑은 것 중에도 처음에는. 그런데 바뀝니다, 도중에. 예. 아빠가 요직을 갖고 있을 때 공교롭다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예.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왜 하필 그때 겨우 4년간 했는데 두 아들과 딸이 됐고,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경북 대구 이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도 개방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러 군데 인재가 가능하니까 본인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아이들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바로 예. 그 이듬해. 자, 그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청문회 당시에도 심각하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짓말 답변한 거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기도 했어요. 예. 이거 간단하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명히 위증입니다. 그리고 위증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예.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만점을 줬던 우리 아들, 우리 자녀에게 만점을 줬던 심사위원들, 다른 학생들에게도 만점 줬다고 했다가 바로 뒤집어졌죠. 그렇지 않다는 게. 그래서 사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논점으로 짚어질 것이라는 것은 몇 주일 전부터 실은 예고돼 있었던 겁니다. 그날 갑자기 받은 질문이어서 당황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정직성에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출제될 문제인 줄 알고 예상 답변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문제죠. 예. 그래서 글쎄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쓸 사람은 당선인이십니다. 예. 이런, 더군다나 총리 후보자가 아니니까 인준 대상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쓰면 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우 34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직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으니 예. 우리가 또 한 번 한들 그게 큰 뭔 대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역사고 무슨 시스템이고 제도 면에서 발전된 게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성향의 정부임을 떠나서 조금씩 진전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고, 어느 쪽 성향의 정부이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한 정부의 실패는 결국 우리 모두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국민 눈높이는 차등적으로 적용이, 사람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처럼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통을 무엇보다도 강조했고, 공정에 대해서 특별히 방점을 찍어왔던 대선 후보이자 대통령 당선인 이 시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만큼 낙마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울질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해명 중에서 여론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뭐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 불법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고, 지금 최근 와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뭐 거의 해명된 거 아니냐, 이제 그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 흐름을 더 보겠다라는 것은, 역시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하고 많이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대략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좀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이게 또 그 다른 후보자들 문제하고 좀 연관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계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사퇴를 시키더라도 또는 뭐 뭔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그 어느 정도 뭔가 타결이 좀 된 상태여야 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네. 민주당이 연계를 안 시켰으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텐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뭐 그 최대한 시간을 좀 더 끌고 지켜보면서 한덕수 후보자라든가 한동훈 후보자의 처리 문제하고 연계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여전히 그 낙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타겟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제 이런 언급을 이종훈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9일로 미뤄진
상황이에요. 그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식 전날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선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조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요. 되어가는 듯 하다가 좀 아무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상징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적어도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문이나 방송, 언론이 없으면 청문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검증해야 하는 의원실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언론들이 발품 팔아서 제기하는 것들을 의원실에서 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른바 야 이건 너무 심각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하는 것은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녀 그 딸의 그 뭐 논문 책 뭐 좀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것도 관련 공부하신 분들이나 외국 사정에 조금 밝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서베이 페이퍼 또는 미국 대학에서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이른바 에세이 그런 류인 것이고 한 후보자 딸의 글이 실렸다는 매체인 이른바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치밀하고 정교한 그런 수준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심지어는 약간의 뭐 소정의 무엇을 기증하면 이렇게 싫기도 하고 이른바 문턱이 굉장히 낮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찬스를 강력하게 사용하거나 누가 뭘 대필해 줬다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뭐 낙말 사유는 그러면 거의 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예. 만약에 그런 얘기가 맞다면 예. 이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우리 뭐 표창장이니 뭐니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거나 평가를 해드리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긴 할 텐데 아마도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를 둘러싸고 크게 충돌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낙마에 심각하게 무슨 개인적 하자나 도덕적 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낙마로 이어질 것 가능성은 의외로 적어 보인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여야가 다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의 이제 아무래도 전략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그 유도성 질문을 이제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도덕성 검증에 이제 집중을 해서 특히 이제 그 딸 여러 가지 스펙 쌓기와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질문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 5년 내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정책 검증하자. 도덕성 검증, 뭐 언론 보면 주로 도덕성 검증하고 또 이 야당 쪽에서 질문도 주로 그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정책 검증하자고 이야기했던 쪽이 민주당 쪽이었어요. 예. 심지어 이 청문회를 투트랙으로 해서 이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이런 도덕성 검증은 그냥 비공개로 하자라는 주장까지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뭐 정책 검증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도덕성 검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다. 예. 이것도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 물론 이제 본인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만 그 강행 처리 과정에서 뭐 시민단체 심지어 진보 관련한 시민단체들조차도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잖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텐데 아마 그런 질문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역시 도덕성 검증 그래서 자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진보 진영 쪽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경우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일단 뭐 부모 찬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빠 찬스라고 한다면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 뭐 검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그 뭐 대검찰청에서 또는 검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스펙을 쌓았다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뭐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부모가 개입해서 한동훈 그 후보자가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좀 관계를 했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어떤 국내에 있는 모 대학에 입학을 했다거나 이러면 논란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 예, 예. 이것도 좀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10초만 첨언하고 예. 싶습니다. 짧게 할게요. 예.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임은정 현직 검사와 예, 예.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은정 검사는 아마도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사태 예. 이쪽으로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특수부 검사, 뭐 멀리 갈 거 없죠. 윤석열 라인이죠. 윤석열 한동훈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특권을 어떻게 누렸느냐 그런 얘기 틀림없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조국 사태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자와 민주당 사이, 뭐 조국 흑서의 집필자도 김경률 회계사 있으니까요. 예. 틀림없이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별 소득은 없지만 지난 시기 중요한 2가지 사건을 두고 또 한 번 재탕, 심각한 논전은 충분히 예상할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2명씩 증인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네. 2명씩 나오는 증인들의 대결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면면이 말씀이신 매우 거죠? 특이하고 강합니다. 예, 예. 자,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문 대통령 공포로 입법이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후속 절차를 두고 민주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곧바로 중수청 설치, 이제 보안 입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2단계 뭐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중수청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민주당만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그동안에 한 거로 봐서는 그냥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야 검수완박이 다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결하는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중에서 2대 중대범죄는 지금 남겨둔 상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수사권은 지금 남겨놨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야 그쪽으로 나머지 지금 안 넘어간 2개도 다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검수완박을 완성할 생각이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뒤로 뺐을까?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윤석열 당선인 직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소속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 교통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경찰 쪽에 붙이면 국가수사본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또 이 법무부 산하로 미국처럼 예를 들어 미국형 FBI를 만든다 그러면 법무부 산하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장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손에 지금 맡기는 거나 다름이 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경찰도 아니고 뭐 검찰도 아닌 그런 제3의 기관을 만든다? 사실은 그건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곧바로 대통령 직할 수사기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좀 약간의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약간이 아니고 좀 꽤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밀어붙일 것인지 말 건지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교통정리가 아직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압박은 계속 뭐 국민의힘 보고 뭐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빨리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당연히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굳이 안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나. 예. 뭐 분명히 이제 민주당은 여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원내 다수당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끔, 특히 중수청장 임명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어찌됐건 의견을 내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된 상태고 네. 중수청 관련한 법안은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다뤄지게 그렇습니다. 되게 되는 그런 모든 걸 논의할 이제 사개특위가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예,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제 언제까지 외면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국가기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그것에 관한 특별법 형태가 됐든 일반 법률 형태가 됐든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거니까 의율 조치, 법률적 지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국민의힘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 그나마 최소한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이고요. 예. 제가 취득한 정보 그리고 제가 추론키로는 어디에 지금 이른바 가칭 중수청, 그건 경찰청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아마 합쳐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수사 관련 다 하나로 모으는데 어느 부 산하로 둘 것, 공수처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에 두기가 애매한 성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던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내서 외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러니까 쪼개고 축소하고 권한과 인력을 나누는 형태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것 가지고도 그렇죠. 지금 씨름이 붙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는 국민의힘에 넘기는 걸로 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후반기 2년은 그렇게 예. 하기로 했었죠. 근데 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뭐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예.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중수청 설치에 관해서 그 지점까지는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 것이고 예. 그건 이른바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는 법안 통과할 때 그것까지 시간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 게 맞지요. 국회에서 당연히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아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최근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면서 양측 간의 전운이 최대한도로 지금 고조가 돼 있고 신뢰가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이전에 원내대표들끼리 했던 합의조차도 지금 뒤엎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치달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개특위를 국힘이 계속 보이콧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시간표상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간표상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예. 자,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이게 돌출이 돼 버린 거고 이거를 완성을 하려다 보니 지금 사실은 시간이 이제 굉장히 촉박해진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했고 게다가 또 이제 중수청 문제까지도 완결짓지 않으면 이게 검수완박 입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법사위원장직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럴 거면 그러니까 먼저 제가 보기엔 당명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말고 나홀로 독주당으로 차라리 이름부터 바꾸시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시라. 그다음에 뒷책임은 다 지시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일정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강릉을 방문했는데 이 모습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관령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직을 마치고 퇴직을 하면은 이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 뭐 사실상 이제 뭐 지역 행보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선거 운동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 그곳에 출마할 후보들이 당연히 동행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러나 작년에 뭐 민주당 조아무개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이든가요. 네.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걸 예상 꼭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답변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당선인 신분일 경우에 그게 뭐 거기에 법적 대한 뭐 일반적인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거나 기속사항은 아니고 예. 앞으로 검토는 되어야겠죠. 우리가 뭐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 주요한 선거 지역에 가서 현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게 민원이기도 한다는 거 알고 예. 선거부 당선 사례 성격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만약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개 당을 좀 지원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도 탄핵에 몰렸지 않습니까? 저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자들의 혹여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시간표가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이종원 평론가께서 제 말을 조금 네. 오독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검찰 이른바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생겨진 시간표에 따라서 중수청 처리까지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 문제가 생겨졌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만들어진 시간표다 이제 이렇게 네. 정정을 해주신 거죠. 근데 지금 윤 예. 당선인의 이번 뭐 지역 방문 행보 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비판을 할 입장인가 좀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 할 때 부산 보궐선거 관련해서 선거 불과 41일인가 남겨놓고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방문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 신분으로 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그건 명백한 사실은 선거 개입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도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뭐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전국을 다니시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예타 면제가 지금 역대 정부 최다 건수, 예, 최다 예. 금액이에요. 예, 그 뒷감당 진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하려면 정말 이제 숨이 턱에 찰 지경이 지금 돼버린 그런 상태인데 예. 지역 사업 이런 식으로 막 몰아주기 하고 이게 선거 개입이지 당선인 신분으로 저런 정도로 가는 것을 과연 선거 개입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강도가 덜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 문제는 뭐 계속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끝으로 오늘 그 간단히 시간이 다 돼갖고서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일 분당갑 보궐선거 예. 출마를 선언하기로 한 거죠. 네, 뭔가 정치적 모멘텀이 필요한 것 예. 같아요. 내일로 인수위가 이제 해단식을 하고 이제 그건 끝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정과제도 묶어서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정치적 소임은 다 했고 선거 직전으로 돌아가 보면 후보 단일화 하면서 드디어 뭔가 좀 비중 있게 뭐가 했나 그랬는데 역시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제입니다. 모든 게 당선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예. 총리도 본인이 사양한 마당이니까 본인에게는 정치적 점프를 위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고 분당갑은 여러 가지로 상징성과 무게를 부여할 수 있는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여기 출마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다만 뭐 경선 문제 이런 것들은 전략공천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략공천 여부가 남아 있는 과제 같고 뭐 저기 이재명 전 지사 개항을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짤막하게 좀. 그거보다는 그거까지. 좀 피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개항을 쪽으로 지금 인천 출마 얘기가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당선되는 이전 쪽으로 지사도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국 대담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이정훈 정치평론가 두 분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